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죠. 항암을 할 수 있는 음식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초학에서 수백 가지 본초를 다루는데요, 제가 오늘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항암 식품 딱 한 가지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생소하다, 이름이 생소할 뿐이고 우리가 강황을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황은 바로 카레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카레는 이 강황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황이 카레 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강황이 약간의 향이 있기는 하지만 카레만큼 그렇게 심한 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강황을 왜 강황이라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황은 노란색을 띠는 생강이다 이렇게 해서 생강 강자에 누를 황자를 썼죠. 노란색의 생강이다, 생강인데 노란색을 띈다,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 강황은 생강과입니다. 강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음식 그리고 약재가 있는데 바로 울금이죠. 어떻게 보면 강황 울금이요,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황의 경우 덩이뿌리고 울금의 경우에는 줄기뿌리다 이렇게 칭해서 굉장히 두 가지가 혼동되고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종이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울금 역시도 생강과이고요, 이것 역시 향신료로도 쓰이는 그런 약재이자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황은요, 여러 가지 실험 조건 하에서 항암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 걸 처음에 억제를 하고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긴 암을 죽이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공격해서 항암을 하는, 암을 이겨내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더 자세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강황은 암이 발생하는 걸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걸,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하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퍼져 나가는 것, 전이를 막아주고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혈관 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암 발생을 한 이후에 이거 발생 자체도 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요, 침투, 그러니까 표면에 생긴 암이 근육층이라든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전이 다른 장기로 가는 것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너무나 확실한 항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불어서 암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피만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먹이만 먹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만 쓰는 그런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위에 암이 있을 때는 그 암세포는요, 위 점막을 형성하지도 않고 위액을 분비하지도 않고, 소화액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데 위 세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은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있을 때는 사람이 점점 삐적삐적 마르게 되죠. 왜냐면 일하지 않고 먹이만 많이 먹는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이 삐적삐적 마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먹으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혈관에서부터 피를 빨아들이면 부족한 거예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도 어떤 드라마에서 뭐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암세포도 자기가 살려면 기존에 있는 혈관의 혈액 공급 가지고는 자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죠.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신생혈관,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강황이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때요? 굶어 죽겠죠. 비실비실 굶어 죽을 판에 면역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에 도움을 줘서 역시 그 비실비실해가는 놈을 죽이는 것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급로는 차단하고 후방에서 투입되는 후방 부대는 또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강황이 하게 됩니다. 강황을 드시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황은 한의학에서는요, 처방에 사용할 때 50견,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갈 때, 특히 어깨 관련 질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견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50견을. 그러니까 어깨가 얼어붙었다, frozen shoulder,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강황이 군약,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황이 항암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는 근골격계, 어디 통증이 있다든지 뭐 어깨 질환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했던 약재인데요. 최근에 그 연구에 따라서 이 항암 작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약품이자 식재료입니다. 근데 강황 이거 어떤 형태로 먹어야 되냐? 강황을 매번 카레로 드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을 분말을 내면요, 굉장히 그 곱게 분말이 나오고, 이 분말된 것을 어디에든 뿌려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을 한 위에, 그 위에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요거트를 먹을 때, 그릭 요거트라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달지 않은 요거트 위에 뿌려서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그때도 거의 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찌개, 음식, 김치 위에도 살짝 뿌리면 전혀 그렇게 맛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강황 가루를 보면 자극이 없고 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도 이렇게 첨가 내지는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이라는 과의 식물들은 저는 다 추천드립니다. 강황, 울금, 그리고 노니라는 게 있어요. 노니, 동남아에서 많이 나는 그런 식물의 뿌리인데요, 노니도 역시 생강과입니다. 이 전부 보면 성질이 따뜻해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 강황에서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더라 해서 오늘 암을 예방하는 항암 약물 식품으로는 강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고 물품 파는 당근 아니고요, 먹는 당근이죠. 당근은 한의학에서는 호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복이 뭡니까? 무죠. 당나라 무다 그래가지고 당근이라고 하죠. 호나복이라는 게 당나라, 호, 오랑캐를 나쁘게 말하는 말이죠. 호나복이라고 부르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약이라기보다는 음식으로 더 많이 먹었죠. 지금도 음식으로 먹는 게 약으로 다려 먹기보다는 당근이 요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시초는 이제 ABC 주스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유행을 했던 거죠. A가 이제 사과, 애플이죠. B가 비트, 빨간 무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C, 캐럿, 그래서 ABC, 이렇게 해서 ABC 주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트가 뭐 구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간단히 당근을 섭취하려고 할 때 생당근 뭐 먹으면 좋긴 하죠. 요 자그마한 당근 있잖아요, 미니 당근 같은 거, 심심풀이나 간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짜 효과를 보려고 좀 먹으려고 하면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질기죠. 정말 고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섬유질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맛도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고역이에요. 이거 약이다 생각하고 뭐 먹으면 먹겠지만 하여튼 불편해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당근이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비트를 넣지 않더라도 당근하고 사과를 믹서에 간다기보다는 착즙기가 있어요. 착즙기. 그래서 그 즙만 국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갈아서 그 섬유소도 같이 먹어주면 뭐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배도 부르고 식사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 국물만 먹기보다는 갈아서 식이섬유랑 같이 섭취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것도 갈았을 때 마시기는 어려워요. 식이섬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떠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갈아서 떠 드시길 바랍니다. 착즙기로 그 액만 취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블렌더 같은 걸로 갈아서 그 식이섬유와 같이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식감도 있고 볼륨도 있어서 뭐 맛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아요. 당근은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캐로틴이 암세포가 암 덩어리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단계에서 진짜 암, 혈관 생성하고 암덩어리가 되는 단계를 차단함으로 있어서 항암 효과를 낸다.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섬유소 때문에 대장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당근을 이렇게 갈아서 그 섬유소와 같이 섭취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장암, 폐암, 유방암을 예방해주는 이 당근. 그런데 당근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당근에 있는 베타캐로틴 이외에 팔카리놀이라는 어떤 살균 성분이 있는데, 이 살균 성분이 암을 억제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팔카리놀이나 베타캐로틴 같은 이런 도움되는 항암 성분들이 있으니까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당근을 많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 아까처럼 사과와 당근을, 생당근을 갈아서 먹었을 때 이걸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당근을 좀 익혀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잘게 아이들한테 당근 먹일 때 볶음밥이나 뭐 이런 만두 같은 데 당근을 막 곱게 다져서 넣잖아요. 이러면 항암 성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당근을 조리해서 드실 때는 비교적 큰 크기로 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게 하지 마시고, 당근을 섭취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당근 소화력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분들 꼭 이렇게 익혀 드시지 않아도 발효 시켜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라페라고 해가지고 길쭉길쭉하게 당근을 채를 쳐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피클 같이 먹는 거죠. 이 이외에도 그 러시아 당근김치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됐을 때 김치가 없어요. 배추가 없으니까 원 땅에 당근을 썰어서 뭐 마늘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식초 약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당근 김치를 만들어 드셨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냐면요, 을지로에 가면 카자흐스탄 음식점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기본 찬으로 조금 제공해 주기도 하고 5,000원이면 이 한 사발 줍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김치를 못 먹으니 당근으로 김치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은 것이 이제 러시아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중앙아시아 음식. 그 사람들은 까레스키가 아니더라도 당근 김치를 즐겨 먹고 아주 국민 기본 반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김치도 추천해 드립니다. 당근 섭취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죠. 당근과 사과를 갈아서 식이섬유채 같이 드시는 방법,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크게 깍둑썰기 하거나 길쭉길쭉하게 두껍게 썰어서 익혀서 드시는 방법, 그 다음에 라페로 해서
약간 피클의 형태로 드시는 방법, 그 다음에 김치처럼 당근 김치로 해서 드시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근을 이 모든 걸 다 시도해도 되잖아요. 뭐 익혀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발효해서도 먹고 김치로도 먹고 당근을 많이 드셔서 항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배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배추를 잘 섭취할 수 있을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한의학에서 감람이라고 불렀는데요. 혹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약재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감람 하면 그건가 생각하실 때 한자가 좀 다릅니다. 양배추는 달 감자를 써서 감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양배추는 약재보다 식용으로 더 많이 이용이 됐죠. 양배추는 이 말에서 오는 것처럼 서구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배추다, 그래서 양배추라고 했죠. 이 양배추는 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놀랍게도 현대의학적으로도 양배추가 위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연구 발표가 되었죠.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똑같이 한의학에서도 건위, 현대의학에서도 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 공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배추, 감람을 설명할 때요, 구병의 체허 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병을 오래 앓아서 몸이 허해졌을 때 감람을 먹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면 입맛이 없잖아요. 위의 흡수력도 저하되고, 그런데 이 양배추를 먹어서 이렇게 오랜 병 후에 체력이 약해졌을 때 체력을 회복하는 약재로 이 감람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 감람의 약성 중에 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콩팥을 튼튼하게 한다. 이 콩팥이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뼈죠. 뼈. 그리고 전신의 근력. 그러니까 양배추를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근력도 향상되는 이런 좋은 약재이자 식품이다, 이렇게 한의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양배추가 어떻게 위에 도움을 주느냐, 양배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독특한 비타민 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U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비타민 U라는 게 위궤양, 얼서를 낫게 해주는,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궤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성분을 비타민 U, 얼서에서 U를 따서 비타민 U라고 했죠. 이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이 위궤양을 낫게 합니다. 위궤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 염증이 심해져서 위 점막이 괴사되는 거죠. 그래서 위 점막이 문드러지는 것을 위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염, 위궤양 이런 질환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재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 돌연변이가 암세포가 될 수 있고요. 암세포가 자라나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궤양을 낫게 하고 궤양을 예방하는 이 양배추야말로 위암을 예방하는 항암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위궤양에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여성암이나 남성암에도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C, 비타민 U 같이 위궤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이런 성분 외에도 이 양배추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노화라든지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심장 질환이라든지 전신의 어떤 면역력, 항노화 작용까지 이 양배추가 훌륭히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에 좋은 양배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위와 장이 약한 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 배탈이라든지 설사가 나면 오히려 역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위와 장이 자주 차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살짝 찜기에 쪄서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요, 넓은 이파리 그대로 찜기에 찐 다음에 거기에 그 짜지 않은 양념장을 좀 만들어요. 된장에 양파 좀 썰어 놓고 해서 짜지 않은 양념장을 넣고 밥을 싸서 밥보다 이 양배추 양이 많도록 크게 쌈을 싸서 드시면 일단 이렇게 찜기로 살짝 쪘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훨씬 편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양배추를 섭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양의 양배추를 섭취를 하면요, 대장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아시다시피 섬유소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대변의 볼륨을 구성하는 구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데친 양배추를 밥을 싸되 짜지 않은 양념장과 밥을 이 양배추 양보다 적게 해서 드신다면 훨씬 건강에도 도움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되니까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양배추 샐러드인데요, 저희가 치킨 먹으러 가거나 중국 음식점에 요리를 시키면 한쪽에 채를 아주 국수처럼 얇게 썰어서 케첩하고 마요네즈 조금, 정말 묻힐까 말까 한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식을 하셔도 이게 생식이 배탈이 안 난다, 나는 이렇게 양배추를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분들은 아주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으셔 가지고 샐러드 형태로 기름이랑 간장, 이 아시안 소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얹으셔도 되고 들깨 소스를 얹으셔도 되고, 그 소스는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고, 이 소스가 또 뭐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릭 요거트를 이 잘게 썰은 양배추 위에 버무려서 이렇게 드셔도 되죠. 이 양배추 샐러드 드레싱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양배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